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나 경전, 책 등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든지 벽을 통과한다든지 눈으로 불기둥과 물기둥을 동시에 뿜었다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명호 선생님의 책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에 소개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을 생각할 때 설렘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설렘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라진 텅 빈 의식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성직자나 유명 인사의 강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감동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강의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만의 것입니다. 설렘이 없는 의도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런 의도에 반발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설렘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열정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해석 없이, 설명 없이, 판단 없이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손익 계산도, 집착도, 교만도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유를 말하십시오. 당신이 즉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이제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전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그 일은 텅 빈 본연의 나의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이의 타산을 따지고 여건을 살핍니다. 혹은 애타게 요구하거나 신에게 갈구하는 행위를 진심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급박한 현실 앞에 생각과 마음만 앞서서 억지로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불안한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다급함일 뿐입니다. 그 마음의 설렘이라는 울림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진심이란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한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설렘은 자신이 설정한 의도를 향해 에너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마음입니다. 설렘으로 하나가 된 의식은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몇 년 전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 근교에서 창작 미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던 분이 저와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본사를 서울 중심가로 옮겨 사업을 크게 펼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유년기의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교육자는 주입적인 방식을 벗어나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거울이 돼주어야 합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그러한 당신의 의도를 깊숙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다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청담동으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의도를 세웠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직원 모두가 같은 의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도 없으면서 본사를 어떻게 옮기겠다는 거지?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지만 그들은 의심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끝에 명상을 했고 가끔 청담동에 들러 괜찮은 장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쏙 드는 자리가 났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에도 여기로 본사를 옮길 거야 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 정말 그곳으로 본사를 옮겨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한 의도를 행할 때는 혹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해나갈 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행하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설렘은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힘이지만 이는 집착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집착이나 고집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삶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설렘은 애써서 노력하고 조급해하고 빌고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로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1920년경 지리산 끝자락 첩첩 두메산골에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어지럼증으로 머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본태성 고혈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당시 시골에는 변변한 약 하나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인가 서당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물가에 맹금쟁이를 잡아서 먹으면 어지럼증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그날부터 맹금쟁이를 찾아 산골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엄동설한 1월이라 꽁꽁 얼어붙은 계곡에서 맹금쟁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추위도 잊은 채 오직 어머니의 어지럼증을 낫게 하겠다는 마음만으로 하루 종일 맹금쟁이를 찾아다니다 어둑어둑해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닷새째 아이는 산골을 헤매던 중 개울 한가운데 얼지 않은 물에서 맹금쟁이 3마리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맹금쟁이를 잡아 옆구리에 차고 다니던 표주박에 넣고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살인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맹금쟁이를 먹으면 어지럼증이 낫는데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 몇 날 며칠 산골 냇가를 헤매다 손은 얼어 터지고 발도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응 그래 한마디 하고 그 맹금쟁이를 물과 함께 단숨에 삼켰습니다. 그것이 만일 독이었더라도 어머니는 서슴지 않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한여름에 냇가에서 자생하는 맹금쟁이를 겨울에 발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 앞에는 맹금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 내면의 순수한 울림이 진심이 외부로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순수한 의도에는 사사로움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 의식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꿈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충분해진 생명의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맹금쟁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맹금쟁이를 먹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아이의 믿음을 어머니도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일체가 되었습니다.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 속의 아이는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인 저희 할머니는 그 후로 평안하게 천수를 다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일이 되려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흐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꼭 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들지도 않고 술술 일이 풀려버리죠. 하지만 누군가 뭘 했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하면 뭔가 좀 일들이 무겁고 잘 안 풀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술술 일이 풀리는 설레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